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육군사관학교 2014학년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A형이고요. 여러분 A형, B형 시험 나눠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A형이랑 B형 문제랑 겹치는 문제들은 B형에서 수업한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형에서만 단독으로 나온 문제들만 가지고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중복되는 거는 B형 기출문제 풀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육군사관학교 문제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 문제. 그쵸? 일단 문학과 비문학은 어디나 뭐 난이도가 비슷하고요. 쓰기어휘 어법에서 난이도를 많이 좌우를 하는데 그쵸? 많이 좌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시간 안배는 좀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지문이 전부 다 길어서 차라리 문법 한 문제 한 줄에 딱딱딱 나오는 거였으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찍으면 딱딱 넘어가서 시간이라도 괜찮은데 이건 다 읽어야 되니까. 하지만 다 읽었으면 답은 다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별로 선생님도 이거 문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문은 엄청 길었지만 답에서 뭐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요.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경우로 많이 내놔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좀 쉽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지문을 읽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간 학생들은 시간 때문에 이제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평이했고요. 그쵸? 평이했고 뭐 쓰기 어법 마지막 문제에서 뭐 문제를 끝소리 규칙이네, 비음하네, 유음하네 이런 거 보기 안 주고 그냥 물었었을 수도 있는데 보기를 친절하게 다 주시고 물었기 때문에 뭐 시간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푸는데 별 지장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해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번은 B형에 없는 A형만에만 있는 문제였어요. 한번 볼게요. 자, 학급 임원 3명이 한 회의의 일부분이다. 자, 3명이 누굴까요? 볼까요? 회장. 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학급회의에서 체육대회 때 반 티셔츠를 맞추어 입자고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티셔츠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당장 결정해서 오늘이라도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회장이 지금 이 회의에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하고 있네요. 남학생,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티셔츠 문구에 관해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밑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 수업 마친 후에 설문조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 회장이 있고요. 지금 남학생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신중하자. 그 다음에 의견을 다 들어야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학생, 물론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일단 우리 임원들이 문구를 결정하고, 자, 밑줄 치세요. 우리 임원들이 문구를 결정하고 다음에 학급 친구에게 동의를 얻도록 합시다. 자, 임원들이 결정하자. 요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지금 반대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죠. 체육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보니까 이 둘 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시간은 부족하다. 시간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여학생, 우리는 학급 친구들이 임명한 임원입니다. 이 말은 친구들이 자신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단순한 일을 우리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학생, 친구들이 우리를 임원으로 뽑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뜻을 잘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자, 이거는 바로 속담이죠. 속담이나 격언이나 막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관용, 표현 이라고 하면 되겠죠. 쉽고 간단한 일도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친구들 모두에게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자, 둘의 공통점, 시간 부족합니다. 플러스 참여의 즐거움.
그쵸?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체육대 연습도 해야 하고 응원도구 준비도 해야 합니다. 지난 학기에 있었던 합창대회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임원들끼리 노래를 선정하고 합창에서의 역할도 우리끼리 결정하는 바람에 친구들의 원성이 높았고 결국 대회장에서 우왕좌왕에 큰 망신을 당했잖아요. 티셔츠 문구도 빨리 결정해야 하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자, 회장이 지금 정리하네요. 양쪽의 의견 다 존중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설문조사를 하면서 언제라도 문구가 결정되면 곧바로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티셔츠 제작업체에 약속을 하도록 하죠. 그 방법이 좋겠네요. 저도 찬성합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저 회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둘의 이렇게 상반되는 거, 공통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것을 절충을 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반, 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도 좋고요. 어쨌거나 절충을 해서 얘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쵸? 타협점을 찾고 있죠. 1번, 회의 참가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회장, 대립된 의견을 절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 제시하는 거 맞고요. 남학생,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 요거 사용해서 맞고요. 남학생, 과거의 경험, 저번 합창대회 때 망했잖아요. 이거고. 여학생, 상대방이 한 말을 이야기 위해 보충 설명. 자, 여학생이, 그래요? 그럼 너의 의견은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런 말은 없었죠? 그 4번이고요. 여학생, 상대방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일부 동의하죠. 그쵸? 나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하지만 나의 주장은 이래요.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답은 4번이고요. 2번, 회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자, 일단 이거 2개 나왔네요. 시간이 부족하다.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 리을,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대화에 나타난 정민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민이, 미선, 내일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우리 동아리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준비는 잘 돼가니? 자, 미선이가 물어보고요. 지금 정민의 고민이니까요. 이 정민이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 떨려. 자, 얘의 문제는 뭐예요? 준비는 했어요. 준비는 했는데 떨린다. 자, 이게 지금 고민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동아리에 대해 소개할 내용은 뭐로 할 거니? 우리 동아리가 여러 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선후배 간의 사이가 좋다는 말을 할 거야. 그 정도면 됐네 라는 말은 결국에 준비 잘했네 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지만 후배들 앞에 처음 나서는 걸 많이 긴장돼 결국에 떨려. 이게 계속 지금 얘의 고민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래 너 평소에 조리게 말 잘하잖아. 내일 1학년 교실 들어가서도 이렇게 떨리면 실수할 텐데 계속 떨려 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고민이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주어진 제시문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주어진 제시문에 나왔던 얘기는 뭐였냐면요. 준비했다 떨린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자면 너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요 정도까지밖에 없네요. 자, 보면 1번. 후배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떨리면 눈 안 마주치고 얘기하면 돼. 할 수도 있지만 우린 제시문을 보고 푸는 거잖아요. 그쵸? 괜히 이런 말 괜히 넣었겠어요? 그쵸? 요걸 가지고 풀어야 돼서 얘는 아니고요. 준비를 많이 한 자신을 믿고 자, 준비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 자신감을 가져봐. 이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자, 4번부터 5번까지는요. B형을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글쓰기 과정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처음에 국어 선생님께서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를 제재로 하여 자, 제재가 뭐냐면요. 지금 이쪽으로 쓸게요. 학생들의 관심사를 제재로 하여 이게 뭐였냐면 학생들의 관심사 관심사를 제재로 해서 설득하는 글을 쓰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자, 이거에서 목적은 뭐냐면요. 제재는 저거고 목적은 설득하는 글을 쓰라는 과제를 내주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좋을까를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민 끝에 친한 친구 3명을 불러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각자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였다. 자, 주제 선정에서 지금 어쩌고 있냐면요. 친구 3명. 3명의 친구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자유롭게 관심사에도 생각나는 것들을 얘네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라 그랬대요.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성교제, 학교폭력, 다이어트, 아이돌 열풍, 청소년 비만 등 다양한 글감들이 나왔어요. 이래서
질문이 나왔다. 그 중에서 요즘 내 주위에 비만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청소년 비만의 원인과 해결 방법. 자, 그래서 주제를 선정한 게 뭐였냐면 청소년 비만의 해결 방법, 이걸로 글쓰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으로 글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다. 자, 제재 제시됐었고요. 목적 설득까지 제시됐었고요. 주제를 선정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전개할까? 네, 이렇게 말 바꿔볼게요. 어떻게 전개할까 고민했다. 우선 글을 쓰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비만 청소년의 현황, 자, 10년간의 현황, 그 다음에 적정 운동량, 그 다음에 성인 건강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글의 목적을, 설득이라는 걸 고려해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걸 다 한 다음에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요약 제언, 의 순서로 구성하고, 자, 이러한 순서로 구성을 했대요. 특히 결말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 촉으로 완성하는 글의 내용이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지, 맞춤법에 띄어쓰기에 맞는지 등을 살펴보고 아는 부분은 반복해서 고쳤다. 자, 볼게요. 1번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의한 후, 자, 3명의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의한 후, 그 다음에 주제를 이것으로 결정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 전개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 아까 목적을 고려하여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점검했다. 자,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그쵸? 특히 결말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지, 그쵸?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다 라는 거 나왔고요. 5번 예상 독자의 관심을 고려해 글의 표현 방법 선택,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6번의 답은 5번. 자, 7번 문제의 B형을 참고하시고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악성 댓글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자기 점검을 해보았다.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건 쓰기 문제 아주 그냥 전형적인 타입이죠. 그쵸? 일단 처음에 문제에서 작은 따옴표를 주고 주제를 줬어요. 자, 이 주제 잊으면 안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쉽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주제 안에도 어떤 계층, 카테고리가 없어요. 만약에 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무엇에 대한 주제로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학교 당국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밑에서도 그 주체에 어그러지는 부분이 분명히 함정으로 넣어놨었을 텐데 지금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건 악성 댓글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관해서 쓰는 거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죠. 자, 이 문제 제기, 이 파트에서 들어가야 될 얘기는 뭐예요? 현황 같은 게 들어가죠. 그쵸? 아니면 이제 그 의식이 부족하다 뭐 이러면서 요즘의 실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원이 나오면 세 번째 당연히 해결 방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하고는 서로 잘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원인이 3개면 해결 방안 3개여야 되고, 그쵸? 아니면 원인이 이게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이었으면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으로 위상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 보니까 일단 원인은 4개인데 해소 방안 2개니까 여기서 뭔가를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가겠죠. 결론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를 잘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번
1에 나는, 자, 1에, 여기 1에 있는 나는 뭐냐면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의 어려움. 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2에 원인의 항목으로 옮기자라 그랬어요. 그래도 되겠네요. 뭐 안 돼. 나 무조건 앞에 쓸 거야. 이렇게 고집부려서 문제 푸는 거 아니죠. 여기서는 할 수 있으면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처벌의 어려움, 이게 문제 제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하지만 여기서 원인으로 옮기자라고 했을 때 원인 처벌이 어려우니까 라고 했을 때 말이 된다면 그냥 그렇게 옮기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하위 항목으로 옮겨요. 처벌의 어려움 하나 더 생겼어요. 그쵸? 원인이 5개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2의 다는 글의 주제와 관련 합성으로 삭제한다. 다 뭐냐면 인터넷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 악성 댓글을 단다. 이거는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삭제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원인이 4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2의 라는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이거는 2의 나와 유사한 내용, 정보통신윤리의식 미흡으로 유사한 내용이니까 포함시킨다. 그럼 포함시켰어요. 그럼 지금 2개를 하나로 줄였고 하나 뺐고 하나 왔고 아까 5개 4개였다가 다시 이제 3개 됐나요? 그쵸? 그 다음에 3에는 이의 가와 관련성을 고려해서 이의 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고려해서 게임 셧다운제 실시. 자, 이 셧다운 제도가 뭐예요? 게임 셧다운 제도. 이거는 일정한 시간 이만큼 사용했으면 여기부터는 아예 접속이 안 되도록 기능적으로 아예 이렇게 차단을 하는 그런 게 셧다운 제도죠. 근데 지금 악성 댓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악성 댓글 달 만한 시간 됐으니까 셧다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게임 셧다운 제도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에는 올바른 댓글 문화 정립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결론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게임 셧다운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뭐 어디 학교에서 논술을 준비하시더라도 그렇고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건강과 스트레스를 주제로 작성한 글이다. 이를 고쳐쓰기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고쳐쓰기 할 때, 자, 선생님 맨날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고집대로 이거 그냥 원래대로 냅둔 나 위치 안 바꿔도 돼. 문단 안 바꿔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냥 이렇게 해서 얘가 고쳐서 이렇게 쓰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용인 가능하면, 수용 가능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알았죠? 고집 부려서 쓰시면 안 돼요. 수업하다 보면 친구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그냥 냅둬도 되지 않아요? 왜 고치래요? 그냥 고쳐서 말 되잖아. 그냥 넘어가. 이렇게밖에 저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쳐쓰기 할 때 너무 막 매의 눈으로 보시지 말고 선택지랑 같이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기억.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성격 유형과 행동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1번. 기억은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우리 내용 한번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사람은 생리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정면으로 대립하거나 하거나에다가 세모 한번 해보세요. 하거나, 그쵸? 이렇게 정면으로, 여기서는 지금 정면으로 마주하거나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쵸? 뒤에 보면 니은 도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정면으로 맞닥뜨리든가 아니면 도피하려고 한다. 자, 얘가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하거나로 연결시키는 거 좋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스트레스와 라고 했어요. 스트레스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든가, 그쵸? 정면으로 대립하거나 아니면 도피하려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게 빠졌다라는 거는 이게 그대로 와서 땡땡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빼도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와 정면으로 대립하거나 스트레스와 도피하려는 이라고 돼야 돼요. 스트레스와 도피하려는 이건 안 되죠. 도피한다라는 건 어디로부터 도피하다라기 때문에 2번 보시면요. 스트레스로부터. 조사가 다르죠? 얘와 얘와. 그쵸?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경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는 그 요인에 대하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고통스러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에도 일어난다. 자, 이거는 빼버리재요. 그러면 진짜 일단 위에서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서 즐거울 때도 일어난다, 즐거움이 이러이러하다, 요 내용이 없다면 빼버리면 되겠죠. 뒷부분 계속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얻지만, 질병에다가 세모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기쁨을 얻는다. 예를 들어 산악인이나 항해사들은 거친 자연 조건에서의 산행이나 항해를 통해 자신의 목표에 이름으로써 성취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이건 뭐였어요? 질병을 얻지만, 스트레스를 얻어서 질병을 얻지만 마이너스 얘기를 했어요. 그럼 뒤에 기쁨을 얻는다 플러스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 거 그냥 둬야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스트레스를 고통스러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즐거울 때에도 일어난다.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가 마이너스만이 아니라 플러스도 있다라고 했으면 그냥 냅둬야 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을, 그쵸? 지금 여기서 스트레스가 나오잖아요.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얘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플러스에서만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밑줄 친 디귿은 지금 뒤에 연결된 내용은 뭐냐면, 이 스트레스로부터 플러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나온다. 마이너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도 나온다. 지금 화살표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과, 영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빼줘도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목표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에 순응하느냐. 순응이라는 건 스트레스가, 이런 스트레스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이게 순응이에요. 지금 순응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정면으로 대립하거나 도피하려는 성향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순응이라는 말보다는 대응으로 고쳐라, 맞는 말이죠. 그쵸?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는 우리. 자, 지금 여기서는 그런 대로 고치래요. 그런 데는 전환이에요. 스트레스 얘기 계속 하다가 스트레스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려면 그런 데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러나는 마이너스를 얘기했으면 플러스를 얘기할 거면 그러나를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 지시어인 뭐가 좋을까요? 뭐 그러므로 요 정도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기억은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스트레스 대처한 바람직한 자세. 그렇죠? 자세로 바꾸면 좋겠네요. 넘어가셔서 10번, 11번은 B형에서 참고하시고요. 12번.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모두 골라라. 자, 보기를 참고하셔야죠. 하셔야 되지만 이런 건요. 보기 안 보고도 풀 수 있어야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완전 기본 중에 기본. 그렇죠? 뭐 더 기본을 따지자면 합성어냐 파생어를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찾는 거지만, 일단 지금 합성어 안에서는요, 뭐 합성어 안에서도 뭐 대등합성어, 융합합성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나가자면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자, 이거 볼까요? 통사적이라는 말은요, 그냥 어그러짐 없이 그대로 붙어서 연결해서 뭐 나올 수 있는 것들, 그게 다 통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왜곡시키지 않고, 아니면 결합도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통사적이에요. 그럼 비통사적이라는 거는 그거에 반대된 다 그렇지 않다가 되겠죠. 그러면 통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봅시다. 명사에는 바로 명사가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용언에서 어간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어미가 붙어야 되죠. 그쵸? 어간에는 어미가 붙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지금 비통사적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보기 읽어볼까요? 우리말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갖는 것도 있고, 자,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갖는 것이 바로 통사적이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비통사적이죠. 일반적으로 명사 플러스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 용언의 연결형 플러스 용언의 형태는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라 부르고, 자, 우리 여기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내려와서 지금 명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용언의 연결형
플러스 용언의 연결한 플러스 용언. 자, 이게 바로 통사래요. 그 다음에 등 우리말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 통사적 합성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용언의 어감 플러스 명사. 용언의 어감 플러스 명사, 용언의 어감 플러스 용언. 용언 등의 형태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어근으로 비통이 돼. 자, 이쪽이 통, 이쪽이 비통 이랬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봅시다.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꽃, 밭 이렇게 하면 꽃, 밭 이렇게 하면요, 꽃도 명사고 밭도 명사죠. 그럼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는 통사적인 합성. 꽃밭은 합성어잖아요. 그쵸? 통사적인 합성법이고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거는요, 용언 예쁘다를 한번 볼게요. 형용사니까 용언 맞죠? 그쵸?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여서 용언이에요. 그러면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쁘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어가는 예쁘까지네요. 그쵸? 그러면 관형사형을 만들어주는 니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쁜이 됐어요. 자, 다시 쓸게요. 예쁜. 예쁜에서 명사, 집. 예쁜 집 하면은 통사예요. 왜요? 예쁜이라는 거는 뒤에는 집, 어떤 집? 예쁜 집. 어떤에 해당하는 관형사형이 됐잖아요. 그쵸? 원래 예쁘다는 기본형으로는 형용사지만 지금 여기서는 관형사를 만들어주는 어미 니은을 붙여서, 그쵸? 관형어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예쁜 집 이렇게 되면 통사. 그쵸? 용언에서 지금 우리 어간에다가 밑에 어미 붙여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용언의 연결형 보세요. 자, 뛰다. 용언 가다. 뛰다 가다. 이거를 두 개 붙여볼게요. 그럼 얘도 뛰다 가다. 어근 어미 이렇게 나뉘겠죠. 어간하고 어미가. 그럼 여기서 어미 뛰고 뛰가다 이렇게 하면은 어근 뒤에 어미가 와야 되는데 다시 어근이, 지금 어근 어간 플러스 어미, 얘도 어간 플러스 어미 해서 어미 버렸어요. 어간에도 어간 어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비통이에요. 얘가 통사적으로 되려면 뛰어 해서 얘는 연결 어미, 어간 어미, 어간 어미 이러면은 통사적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사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비통 한번 볼까요? 용언의 어간 플러스 명사. 덮다. 무엇을 이렇게 탁 덮어버리는 거. 그죠? 여기서 어간은 덮다, 덮고, 덮은, 덮으니, 덮까지죠. 그 다음에 뭐 밥. 얘 그럼 없앴어요. 어간 플러스 어간 뒤에는 분명히 어미가 와야 하는데 명사가 바로 왔네요. 덮밥. 이거는 비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플러스 용언, 뭐 아까 전에 뛰어가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뛰가다 이랬으면 얘는 비통이 되는 거죠. 그쵸? 이제 문제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였죠? 비통사적 합성어를 고르래요. 비통을. 그럼 굶주리다, 기와집 우리 한번 다 실현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굶주리다. 그 다음에 거 기와집. 그 다음에 덮밥 여기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다. 자, 요걸 보시면요. 일단 우리 이제 덮밥은 아까 했으니까 얘는 어차피 비통. 결론 나왔고요. 들어가다 한번 볼까요? 얘는 뭐예요? 들다. 플러스 가다. 그러면 얘는 요렇게 나눠서 어간 어미, 어간 어미. 그래서 어미 지우고 연결 어미 어를 넣어서 어간 어미, 어간 어미. 그래서 결국에 어간 플러스 어미 연결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통이죠, 통. 그쵸? 그럼 얘 이제 볼까요?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얘는 작다 플러스 집이네요. 그럼 작은, 작고, 작다, 작고, 작아서, 작은이. 이거 지우면 되겠네요. 그쵸? 거기에서 작집이 아니라 은이라는 얘는 뭐예요? 관형격을 나타내 주는 거죠.
관형격을 나타내주는 말을 써서 관형어가 돼서 집을 수식했으니까 얘도 통,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올라가서 기와집, 기와라는 거는 명사죠. 플러스 명사가 됐네요. 그래서 얘도 통, 그쵸? 얘는요, 이렇게 되죠? 굶다 플러스 줄이다. 그러면 굶고, 굶으니, 굶다, 굶어서 이렇게 되고, 줄이고, 줄이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간, 어미, 어간, 어미. 그러면 여기서 굶다를 없애는 굶줄이다. 어간 뒤에 어미 없어졌죠?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굶줄이다와 덮밥 1번이 되겠죠. 그쵸? 지금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문법은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보기 다 읽고 이거 뭐지? 어간, 어미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 날아가요. 그냥 딱 선택지만 보고 딱딱딱 통, 비통 써놓고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고요.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부사어의 특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선택지 위에 거 봐가면서 보기 봐가면서 문제 풀면 안 돼요. 문법은 다 그냥 선택지만 보고서 착착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기억 볼게요. 1번 볼게요. 기억의 결국을 보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겠군. 자, 부사어의 기능, 문장 전체 꾸밀 수 있죠. 그쵸? 맞고요. 2번, 기억의 여기서를 보니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군. 자, 기억에서 여기서 볼까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만났다. 여기서 결국 우리는 만났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만났다. 다 아무데나 가능하죠? 부사의 특징이에요. 지금 1번, 2번에 있는 거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가 자유롭다라는 거 부사어의 특징이니까 외워주시고요. 3번, 니은의 아주를 보니 부사어가 관형어를 꾸밀 수도 있다. 부사어는요, 꾸밈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같은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언을 꾸밀 수도 있고요. 같은 관형어를 꾸밀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디귿, 새 며느리로를 보니 부사어는 꾸미는 말임을 생략할 수 있고. 자, 부사어는 꾸미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러면 며느리로를 빼고 말을 해보면 친구의 딸을 삼았다. 뭐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며느리로라는 거는요, 뺄 수 있는,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라 이럴 때는 필수 성분 부사어라는 말을 쓰죠. 여기도 쓸게요. 필수 성분 부사어라는 말을 써서요. 얘는 지금 필수예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돌고래가 매우 빨리 따라오고 있었다 해서 매우를 보니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요. 부사어는 부사어를 꾸밀 수 있고요. 관형어 꾸밀 수 있고요.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고요. 부사어가 여러 가지를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부사어의 위치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필수 성분 부사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매우 같은 거는 빼도 되죠. 돌고래가 빨리 따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필수 성분 부사어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 생략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4번. 보기는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우리 그냥 이거 보기 생략하고 우리 한번 문법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의문의 변동. 의문이라는 게 뭐예요? 음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밥이라는 말하고 법이라는 말하고 지금 얘를 보면요. 비읍, 비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요. 비읍, 비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아와 어의 차이 때문에 이 둘은 뜻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쵸? 요런 것들이 지금 다 의문이에요. 그럼 모음이 의문이군요. 아니죠. 자음도 의문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곰, 몸 이러면 기역, 오, 미음. 미음, 오, 미음. 얘네 둘의 차이는요. 기역하고 미음. 이거지요. 그래서 결국에 의문이라는 거는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 중에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축약, 생략, 탈락, 동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건 기본이고요.
음운의 뜻을 잡았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나오죠. 자, 음절의 끝소리, 음절이라는 건 한 단어예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말 음운 변동 중이라고 썼을 때 우리말 한번 써볼까요? 그냥 우리말 얘는 몇 음절? 3음절. 이렇게 하나 둘 셋 3음절. 그럼 음절의 끝소리 1음절 2음절 3음절에서 끝소리 규칙이거든요. 이 끝소리 규칙은 표기할 때는 여러 가지로 쓰지만 발음할 때에는요 7가지만 나오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음까지 해서 총 7개의 대표음으로 소리를 낸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음하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비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비음. 그 외에 이렇게 그려놓고 표 그려놓고 파열음, 파찰음, 비음, 유음 막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요. 일단 비음이라는 건 뭐냐면 니은, 미음, 이응이죠. 울림소리가 뭐예요? 노랑 양말 해서 니은 요게 리을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음 이게 바로 리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나왔어요?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뭐죠? 디귿하고 티읕음이 모음 이와 만나서 얘는 지읒하고 치읒음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구개음화죠. 자 그러면 뭘 찾는 거였죠? 문제가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논일 우리 한번 다 써놓고 분석 한번 해볼까요? 1번에 논일 그 다음에 갓이 바갓 그 다음에 믿는다 물놀이. 자 이거 한번 발음을 하면서 그 발음 값대로 써볼게요. 얘는요 논, 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가, 치 그 다음에 얘는요 바, 갓 얘는요 민, 는, 다 얘는요 물, 노, 물놀이 이렇게 되죠. 물놀이.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무슨 현상이 쓰였는지를 하나씩 보면요 논일 얘에서 달라진 건 요거네요. 얘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티읕음이 이를 만나서 티읕음이 모음 이를 만나서 치읒음으로 바뀌었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같이 구개음화. 그 다음에 이해 볼까요? 바까까지 그대로 똑같은데 이것만 바뀌었어요. 티읕음이 디귿음으로 바뀌었다. 얘는 대표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쵸? 그 다음에 믿는다. 디귿음 어차피 대표음인데 그냥 디귿으로 소리가 나도 되는데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얘가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바뀌었다. 니은이 무슨 음이죠? 유음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음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니까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왜?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리을은 뭔데요? 아, 이 비음화죠. 죄송합니다. 비음화. 여기가 유음화. 이렇게 되겠죠. 자, 비음엔 다시 뭐가 있었죠? 니은, 미음, 이응. 그 다음에 유음에는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다 우리 앞에 필기했던 내용인데 니은 첨가는 얘기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단 문법 문제만 먼저 해결을 해봤습니다. 뭐 쓰기도 있었고 어법도 있었고 문법도 있었고 다음 시간부터 해서는 뒤에 있는 문학과 비문학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복습은 필수.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